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막바지 준비로 한창인데요. 뉴욕 총영사관은 투표 전날인 29일 투표 기계를 설치하고 최종 예행 연습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영주권자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고 유학생이나 지상사 직원 등 국외 부재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투표소를 확인하시고 소신 있는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민권센터를 통해 커뮤니티에 봉사를 해온 정승진 전 회장이 뉴욕주 하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2일 출마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지난 2014년 패배를 교훈 삼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권센터 정승진 전 회장이 뉴욕주 제16지구 하원 의원에 도전합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입니다. 오늘 출마를 공식 발표한 정승진 전 회장은 지난 2014년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며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뉴욕 주정부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2014년에 제가 뉴욕주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요. 참 많은 분들께서 성원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못 미쳤습니다. 말하자면 고지까지는 못 올라갔고 8부 능선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선거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꼭 고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선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정 전 회장은 지난 선거의 패인으로 선거 막바지 상대 후보의 흑색 선전과 선거 자금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철저히 준비해 더 이상 흑색 선전이 통하지 않는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자금도 50만 불을 1차 목표로 하고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발적 모금이 진행되고 있으며 4월에는 선거 자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이시안 커뮤니티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이제 각 커뮤니티별로 저희를 지지하는 그런 커뮤니티 리더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 그 캠페인을 앞으로 끌고 가는 그 다양한 인종의 그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또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라티노, 유대인들 이렇게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캠페인을 지난번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정승진 전 회장이 도전하는 뉴욕주 상원 16지구는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이 1999년부터 주 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플러싱, 베이사이드 등 아시안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아시안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어 뉴욕주 최초의 아시안 상원 의원 탄생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채널 K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이 민승기 전 회장의 세금 체납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뉴욕 한인회의 인수인계 후 회관 수입의 개인적인 사용이 밝혀질 경우 김민선 회장과 논의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토요일 역대 회장단 5차 모임 결과를 밝혔습니다. 김석주 의장은 민승기 전 회장이 회관 렌트 수익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낸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승기 그분이 우리 한인회관에서 나오는 그 돈을 자체도 사용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금까지 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본인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는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역대 회장단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회견에는 한인회관 지키기 모임 관계자도 참석해 상업용 부동산 전문회사 CBRE의 한인회관 가치평가서를 공개했습니다. CBRE의 평가는 순수 토지 가격만 3,800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평가서에는 세입자가 없는 경우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한일회관 감정이 요거보다는 실제 좀 더 컴페어 데이터가 있었으면 아마 한 4,500, 5,000 정도로 올라갈 수 충분히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감정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실거래되는 것보다 맨하탄은 이제 이 3,800 거래 나왔다는 거는 한 5천만 불 정도는 거래될 수 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참석자들은 맨해튼 한인회관은 현재 월 49,000여 달러의 렌트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과다하게 책정된 부동산 세금은 어필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며 맨해튼의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지금은 회관 매각이나 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객 돈을 착복한 한인은행 직원이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30년의 실형과 100만 달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22일 2013년까지 뱅크 아시아나 은행에 근무하던 캐런 존 씨가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고 착복한 혐의와 신분 도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존 씨는 최대 30년의 실형과 함께 100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존 씨는 고객 신분 도용 혐의 등으로 인한 은행 손실분도 보상해야 합니다. 존 씨의 선고 재판은 오는 6월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존 씨는 지난 수년간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에 보관된 돈을 현금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금고에서 꺼내는 방식으로 착복해왔습니다. 특히 뱅크 아시아나가 윌셔 은행에게 인수 합병되기 직전인 2013년 9월 27일과 10월 4일 사이에는 최대 10만 달러의 돈을 수차례 빼간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다양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액션 헬스 NYC가 본격 추진됩니다. 뉴욕시 무보험 이민자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 발표에 따르면 액션 헬스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마감은 6월 30일로 의료 혜택 적용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은 아니지만 무보험 이민자들이 주치의를 지정해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션 헬스 NIC가 지정한 특정 의료 서비스 센터나 병원을 통하면 정기 건강검진이나 백신 접종, 당뇨병, 혈압, 암 등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무보험자로 연소득이 개인의 경우 23,540달러 이하 또는 4인 가족 기준 48,50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가입 희망자는 마감일까지 311 전화를 통해 액션 헬스 NYC를 요청하면 가입 예약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 후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등록센터를 방문해 등록해야 하고 가입 시에는 뉴욕시 신분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잠깐이라고 생각하지만 잠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사고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8세 미만의 어린이를 차량에 홀로 방치하면 처벌됩니다. 뉴욕주에서 8세 미만 어린이를 차량에 혼자 방치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21일 주 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현재 하원의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전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수차례 무산시킨 바 있어 이번에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마크 말틴스 상원 의원이 지난 1월 상정한 이 법안은 8세 미만의 어린이가 차량에 12세 이상 보호자 없이 홀로 방치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틴스 의원은 차량 실내외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어린이가 차량에 홀로 방치되면 생명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납치 또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처음 적발될 경우 어린이가 처한 위험 정도에 따라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되고 18개월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최소 $100에서 최대 $250까지 벌금이 가중됩니다. 마틴스 의원은 대부분 보호자들이 어린이를 차량에 홀로 둘 경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실수를 저지른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뉴욕시 곳곳에서 편리하게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와이파이 사용 링크 NYC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인 뉴욕시민자유연맹은 링크 NYC 키오스크 운영 컨소시엄인 CD 브릿지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 리버맨 뉴욕 시민자유연맹 사무총장은 시장실에 서한을 보내고 방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는 해커들에게 매력적인 타겟이 될 수 있고 사법당국의 감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필요한 보안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링크 NYC 키오스크를 이용하려면 등록 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고 CD 브릿지 측이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반면 CD 브릿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사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즉 정기적으로 링크 NYC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뉴욕 시민은 평생 동안 개인정보가 CD 브릿지 측에 저장됩니다. 이에 뉴욕 시민자유연맹은 링크 NYC의 수집 정보를 최소화하고 정보 보유 기간도 일정 기간으로 고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뉴저지 정수장 80곳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뉴저지 수돗물의 납 오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달 초 뉴욕의 30곳이 넘는 학교와 캠든의 일부 학교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측이 2014년 이미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뉴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수돗물이 오염됐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스티브 스위니 주 상원의장, 테레사 루이스, 로널드 루이스 주 상원의원 등은 주 환경보호국과 교육국 공조하에 3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주 전역에 2,000곳이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납 중독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또 각 학교가 검사 결과를 환경보호국과 교육국에 제출하고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학교는 즉시 대체 식수를 제공하고 안전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정화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22일 뉴저지 교육위원회 협회는 온라인 웹사이트에 성명서를 게시하고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속 낭만인 노천 카페가 뉴저지 펠팍에서도 가능해집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타운 의회가 오는 5월부터 5개 영업을 허용합니다. 펠팍타운 의회는 22일 원래 회의를 열고 지난달 상정한 식당과 카페 등 음식 판매점의 5개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펠팍타운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 30분까지 식당과 카페업소 야외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식사나 음료, 주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5개 영업을 원하는 업소는 타운 정부 플래닝 보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간 수수료는 $250입니다. 또 BYOB나 주류 면허가 있고 5개 영업이 허용된 업소에서는 테이블이 마련된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가 허용됩니다. 단 담배나 전자담배 흡연은 금지되고 해당 업소들은 금연 사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한편 펠팍타운은 5개 영업구역을 보행자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 52인치의 공간을 남겨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미국 가정의 37%가 렌트를 살고 있고 이들 세입자의 49%는 렌트비가 가구 소득의 30%를 넘습니다. 세입자의 26%는 렌트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비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 공제가 있는데 렌트의 경우는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아주 까다롭고 금액도 적어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최근 연방하원에서 렌트비 세금 공제 혜택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전국 4천만 세입자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